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어린 아들이 한 명 있고 회사원이에요. 화목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아내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내와 결혼 전 연애할 때에도 성격과 궁합이 썩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시절부터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여자이고 예뻤으니까요. 그저 예전에는 쟁취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치만 연애 시절 사근사근해 보이던 아내는 육아에 지쳐 가끔 예민해진 모습을 보이고 또 어쩌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 생전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주눅드는 말들을 내뱉더군요. 그저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의기소침한 사람인지라 아내에게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잠자리를 회피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니 아내도 그게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소심한 저와 마찬가지로 아내도 말이 없는 사람이고 생각이 많은지라 저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서서히 우리 부부는 아이 키우는 데만 열중하고 밤에는 따로 자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아내가 아가씨 때와는 다르게 표정력이라든지 발걸음이 커졌다고 생각했었지만 설마 아들밖에 모르는 아기 엄마가 한눈을 팔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의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제가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업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배가 사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직장 동료 몇 명도 저와 같은 증상을 보였고 점점 심해진 복통으로 우리들은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받아보니 의사가 식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날 밖에서 사 먹은 점심 식사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병원에서 간단히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서 좀 쉬다가 집에 가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핸드폰이 방전됐길래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어서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집 앞에 도착했고 무거운 몸을 이끌며 천천히 들어가려 했습니다. 우리 집은 복도식 아파트 뜻적 집이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도 한참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집에서 문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웬 키가 큰 남자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얼른 복도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남자 뒤에는 제 아내가 따라 나왔고 주변을 살피더니 둘이서 재빠르게 뽀뽀를 하고 포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뭔가 머릿속을 스치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일단 뭔 일인지 스스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차 타는 법까지 지켜본 후 저는 제 차로 갔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아내가 걸린 거 아닌가 하고 눈치챘거든요. 한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찝찝한 기분 상태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역시 놀란 표정의 아내가 약간 말을 더듬으면서 묻더라고요.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응, 점심 먹은 게 탈이 나서 그게 식중독이라네. 병원에서 치료받고 오는 길이야. 여보, 그럴 거면 연락을 줘야지. 다음에는 연락부터 해. 나 깜짝 놀라잖아. 알았지? 아니, 당신은 내가 아픈 것보다 연락 안 하고 들어와서 놀란 본인이 더 중요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애정이 없어져도 그렇지. 아픈 남편을 걱정하기는커녕 본인 바람핀 거 들킬까봐 점점 긍긍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큰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알겠어 라는 그냥 놀라서 한 말이야. 근데 제가 사는 이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인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누워서 아내의 바람을 수면 위로 드러낼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 일단 아내의 핸드폰과 아내의 블랙박스를 통해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핸드폰인데 아파서 냄새에 예민하니까 화장실 청소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평소 같으면 표정이 안 좋았을 텐데 아까 저에게 좀 미안했는지 바로 알았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이 저는 얼른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보니까 비밀번호로 잠겨 있더라고요. 순간 멍해졌지만 아이 생일을 입력하니 바로 되더군요.
허술하게 잠금해 놓은 덕분에 저는 적나라 한 아내의 일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화창을 열어보았는데 아주 가관도 아니더군요. 아까 그 남자와 나눈 대화에서 저급한 내용들이 너저분히 있었고 제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건 뭐 대화 내용과 관심사가 오로지 그것에 관한 것뿐이더군요. 그리고 얼마나 만족한 남자인지 아내가 그 칭찬을 자꾸 했더라고요. 순간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네요. 보니까 10살이나 어린 20대 남자와의 대화 내용도 있는 거였습니다. 2명의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였네요. 그리고 그 어린 남자와도 은밀한 대화를 나눈 게 보였는데 심지어는 사진까지 주고받은 거였습니다. 또 다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남자의 사진도 보았는데 나이만 어렸지. 아주 저와 비교했을 때 제가 기가 죽을 정도로 체격이 커 보이더군요. 일단 모든 걸 사진으로 증거를 남긴 후 모른 척하고 누웠습니다. 다음 날에는 퇴근하자마자 아내의 자동차 안의 블랙박스도 확인해 보았어요. 보니까 두 남자와 자주 만나는 시간대 그리고 자주 가는 장소들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느 평일 점심시간 저는 회사 점심시간에 조금 일찍 나와서 집 앞 주차장에서 몰래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상과 맞게 아내가 차를 타러 나왔습니다. 다른 남자 만나러 갈 때 설레어 보이는 아내를 보니 비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몰래 뒤따라갔고 아내가 마침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더군요. 얼른 따라 들어갔고 아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몇 층에 내리는지 몰래 지켜봤습니다. 6층이더군요. 조금 뒤 올라갔는데 호수가 많아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관 밖으로부터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더군요.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도 금세 알 수 있었네요. 신발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심조심 그곳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갔을 땐 방금 전까지 하하호호 웃던 아내와 외간 남자의 목소리가 조용해지더니 잠시 뒤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닌 듯한 더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내한테서 한 번도 들을 수 없던 것인데 아내는 그렇게 행복했나 봅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 아내를 놓아줘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씁쓸한 마음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그곳에 있기가 힘들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조용히 차에 들어가서 녹음을 재생해보고 아내의 소리를 다시 듣는데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와서 조용히 증거물들을 정리해놓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들어오더니 또 일찍 집에 온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또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저는 말 없이 자료들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실컷 즐기고 살아. 아이는 내가 데리고 살 거야. 너는 지금 뭐에 홀린 사람 같아서 불안해. 아이 못 키우게 할 거야. 아내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잠시 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냥 호기심에 한번 그런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우리 아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난 이미 마음 먹었고 정리될 때까지 당분간 떨어져 있자. 그렇게 저는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그 집도 제 자산으로 일군 거거든요. 이혼 조정 기간이 끝나고 그 집에서는 저와 아들 이렇게 둘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갈 때마다 그 남자 생각이 나서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네요. 아내와 제가 오랫동안 사귀었고 친구들도 서로 아는 사이인지라 아내 소식이 귀로 들려오긴 하는데 양육비 버느라 식당에 다닌다네요. 그새 많이 늙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껏 제 집에서 제가 주는 용돈으로 넉넉히 생활하다가 얼른 월세 내야지. 아이 양육비 내야 되지. 그 사람도 먹고 사느라 바쁘겠죠. 또 대단한 남자들만 골라 만나는데 그 와중에 연애할 때 돈도 드니까 돈 많이 벌어야겠더라고요. 차라리 빨리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도 생각드네요. 갈라섰으니 저도 저와 잘 맞는 사람 만나서 연애나 하려고요.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모두들 힘내시고 새롭게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